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등 이미 진행 중인 재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응답자의 63.9%가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응답을 한 게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막연히 욕하니까 나쁜 사람인가 보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한번 면밀하게 보면 생각이 좀 달라지실 거예요. 지금 이번 파기환송심도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이지 않습니까? 뭐 허위사실을 얘기했다는 취지예요. 근데 저는 본질적 의문이 있어요. 이게 과연 허위사실을 얘기한 것이 맞는가? 그 정도의 얘기를 했다고 해서 당선된 대통령이 멈춰야 될 정도인가? 협박 정도로 느꼈나? 되게 주관적인.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130번 해서 과일값 78,000원밖에 못 찾아냈으면 상당히 청렴한 거 아니에요? 특히 국민의힘과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가 굉장히 큰 관건일 것 같아요. 또 누가 그동안 불통해왔죠? 소통의 노력은 민주당에서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저 국민의힘에 있을 때 그 점이 참 안타까웠어요.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 정쟁 확으로 갈 것 같아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 지상파 방송 3사가 그 대선 일에 출구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5,190명한테 물어봤어요.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등 이미 진행 중인 재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응답자의 63.9%가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응답을 한 게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재판을 계속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런 국민들의 의사도 분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또 중요한 국민들의 여론이고요. 또 당연히 도덕적으로 또 믿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원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사실 좀 이제 제 얘기를 좀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면밀하게 연구하기 전에 저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막연히 나쁜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선입견이었죠. 특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었으니까 그런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면밀하게 살펴본 적은 없었어요. 그냥 다들 욕하니까 나쁜 사람인가 보다. 아우 뭐 전과 많다 하니 나쁜 사람인가 보다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보수 진영을 지지하시는 상당수 국민들께서도 막연히 욕하니까 나쁜 사람인가 보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서 막연히 죄 있으면 벌 받아야지. 그건 당연한 상식이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면밀하게 보면 생각이 좀 달라지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대장동 사건이 그랬죠. 전 되게 나쁜 큰 범죄를 저지른 줄 알았어요. 근데 본질은 그거예요. 원래 국가가 땅 한 다음에 민간업자한테 넘겨서 민간개발을 하면서 이득을 민간업자들이 다 가져갔었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일 때 왜 그걸 민간이 가져가느냐? 공공재로 민간이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된다. 그걸 공공이 가져오자 하면서 싸우는 과정에서 이제 쭉 그런 과정이 시작됐고, 그걸 통해서 성남시가 민간으로 갈 이익 상당 부분을 성남시 공공으로 가져왔고, 이걸 성남의 재정으로 플러스가 됐던 사안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사실은 부패로 연루된 거는 저도 그때 참 부끄럽게 느꼈는데 국민의힘 쪽에 부패 연루가 훨씬 많이 돼 있어요. 민간 개발업자들한테 돈을 받고 움직이고 막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자, 또 지금 이번 파기환송심도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이지 않습니까? 뭐 허위사실을 얘기했다는 취지예요. 근데 저는 본질적 의문이 있어요. 이게 과연 허위사실을 얘기한 것이 맞는가? 또 맞다 손치더라도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그 정도의 얘기를 했다고 해서 당선된 대통령이 멈춰야 될 정도인가? 아마 동의하기 힘들 겁니다. 내용을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거예요. 이제 중앙부서에서 내용이 왔는데 이게 뭐 협박 정도로 느꼈나? 되게 주관적인.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당선된 대통령이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그 의사를 번복할 정도로 큰 일인가요? 만약에 그렇게 번복을 해버린다면 앞으로 대통령 누가 직무수행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지난 정권 또 지지난 정권 통일 문재인 정권 때도 수사가 심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수사 처리를 했어요. 압수수색 끊은 순간에도 막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 거 치고 나오는 거는 얼마 안 돼요. 과일값 78,000원 이거 하나 잡아내려고 압수수색을 130번 했다고 하던데 뭐 더 묻고 싶습니다.
압수수색 130번 해서 과일값 78,000원밖에 못 찾아냈으면 상당히 청렴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정치가 부끄러운 모습인 거예요. 왜 이런 데 에너지를 쓰고 있냐는 겁니다. 정치인 개인의 신상털이, 뒷조사, 고소고발, 헛소문 이거 할 시간에 어떻게 하면 국민들께 필요한 정책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국민들께 필요한 실질적으로 복리에 도움되는 그런 노력들을 해낼까에 집중해야 되지 않나요? 자,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란, 외환죄가 아닌 이상은 대통령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게 헌법 84조의 취지입니다. 사소한 일에 발목 잡혀서 국가 지도자가 할 일을 못하면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오게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시간상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짧게 네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스갯소리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윤석열 정부가 했던 것과 정반대로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특히 국민의힘과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가 굉장히 큰 관건일 것 같아요. 뭐 저게 107석이나 되는 정당을 내버려 놔둘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소통해야죠. 당연히 얘기를 나눠야 하고요. 하지만 국민의힘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어제 취임식에서 권선동 원내대표와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제대로 된 허리 숙인 인사도 없었고 악수도 거의 뭐 악수는 했다고 볼 수 있나요? 인사했다고 볼 수 있나요?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로 인정을 안 하는 사이였어요. 자, 누가 불통하고 있죠? 또 누가 그동안 불통해 왔죠? 소통의 노력은 민주당에서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저 국민의힘에 있을 때 그 점이 참 안타까웠어요. 국민의힘이 여당인데 왜 소통을 안 하려고 했죠? 도리어 민주당에서 소통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지금도 민주당은 소통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 소통의 노력은 계속 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칙은 있습니다. 뭐냐? 국회의원은 헌정 질서를 수호하겠다고 선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생각의 다름은 있을 수 있겠지만 헌정 질서 범위 아니어야 합니다. 서로 간에 존중하고 함께 소통해야 합니다. 하지만 헌정 질서 범위 아니어야 합니다. 반국가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건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리고 국민을 배신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정 질서를 벗어나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했던 시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는 단호하게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생각의 다름이라면 생각의 다름에서는 우리가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지금 오늘 기자님과 얘기 나누면서 또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생각의 다름은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거나 판단 기준이 다르거나 생각이 다르다면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합을 만들어내고 건강한 보수의 기능을 하는 건강한 보수 정당이 자랄 수 있는 서로 간에 촉매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헌정 질서 이 틀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뭐 단호해야 한다고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국민에 대한 배신이니까요. 네, 뭐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대선이 끝난 마당에 좀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 정쟁 화가로 갈 것 같아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아유, 저는 뭐 좋습니다. 자주 불러주시고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생각에 모자란 점이 있고 틀린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되돌아보면서 틀린 점은 바르게 고쳐가고요. 늘 배우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자주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